사람을 붙잡느라 나를 놓쳤다. 인정 욕구와 자기 상실의 심리학.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은 자신의 삶을 빌려주는 것이다. 에리 프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욕망이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따라 움직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며,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의 기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나를 잃습니다. 인정받는 대신 나를 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인정받기 위해 살다 끝난다. 어느 무명의 상담자가 남긴 말. 사랑은 기다려주고 인정은 요구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만 인정은 끊임없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인정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더 괜찮은 사람처럼 굴기 위해. 그러나 그 무대는 끝이 없습니다. 박수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허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아닌 나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욕은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 안에 진짜 나를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말 한마디에, 저 표정 하나에, 저 반응 하나에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어느 날 밤 혼잣말처럼. 그건 단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중심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흔들립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표정, 태도, 메시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애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에게, 연인에게 잘하려고 애썼고 착하게 굴었고 상처를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엔 깊은 고립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 말은 결국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잃었는데 라는 속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붙잡느라 나를 잃었다. 이 문장은 한 여성이 남긴 상담일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없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건 내가 아니야. 그제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다 자신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걸. 불교에서는 아상워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정욕은 이 아상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괜찮은 나, 좋아 보이는 나, 사랑받는 나에 집착하며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진짜 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상청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집착하는 인정받는 나 또한 허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SNS에 완벽한 일상, 멋진 모습, 지혜로운 말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외롭고 지쳐 있었지만 좋아요가 줄어들까봐 자신의 고단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 건 나의 일상이 아니라 나의 연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연기를 인정받을수록 진짜 나는 점점 사라졌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대에서 환호받는 동안 무대 뒤에 나는 점점 죽어갑니다. 이제는 반대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관계가 진짜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감정과 시간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은 불편하지만 삶을 바꾸는 건 언제나 그런 질문입니다. 진짜 나를 다시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걸음은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되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타인의 인정은 끝없는 갈증을 남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 갈증은 고요한 평온으로 바뀝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 시간에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미이상,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나는 그 말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고 기분이 망가졌는가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인데 왜 그의 반응 하나가 내 하루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 질문은 쉽게 집요해지고 그 집요함은 결국 자기의심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가? 다른 사람도 나를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들은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를 아래로, 더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적 관심의 과잉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호감보다 비호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0명이 나를 좋아해도 1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 한 사람에게만 정신이 쏠립니다. 그게 뇌의 생존 메커니즘이기도 하지요. 위험 비판에 더 민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과민함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걸로 유명했고 대부분의 동료들과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늘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로 대하는 상사에게만 지나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 상사의 말에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설쳤고 나중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죠. 그가 상담 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에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일 수 있다는 것. 나는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이렇게까지 괴로운가?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나 자신이 나를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니 누군가의 부정적인 시선 하나의 휘청입니다. 내 자존감의 기둥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외경심, 와이킹심이라 부릅니다. 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말, 태도, 관심, 이 모든 것에 휘둘리는 마음은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특정 동료에게 자꾸 미묘한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아이디어를 내도 무시당하고 처음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말을 걸고 잘해주고 오해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무시였죠. 결국 그녀는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하나 몰라도 괜찮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달라졌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랬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알랭드 보통 이 당연한 말이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아플까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거절을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치관이 다르거나 방식이 다르거나 혹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나에게 투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야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 그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나를 위한 감정, 시간,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위한 나가 되고 결국 나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숙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방패가 됩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주지 마세요. 그럴 가치 없습니다. 그럴 시간 당신의 삶엔 없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버렸다. 타인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실은 내가 나를 먼저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그 진실에 다가갑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버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 사람이 날 떠났다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떠났던 경우가 더 많다. 류시와 상처는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종종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했던 희생이 나를 아프게 한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먼저 나를 배신한 건 나 자신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그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무리해서 맞춰줬을까? 왜 나는 그 사람이 날 함부로 대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 시간이 지나서야 묻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말합니다. 그건 너 자신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런 선택의 반복은 결국 나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침묵했던 내 쪽의 배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떠난 자는 누구에게도 머무를 수 없다. 장그르니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연인 앞에서는 화도 내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삼켰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속은 점점 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연인은 떠났고 그 친구들은 그녀를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먼저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와 재회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모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지, 욕망과 집착에 가려 본래의 나를 잃고 사는 상태입니다. 많은 관계의 고통은 타인에 대한 무지보다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쯤은 이해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고선 왜 나만 외로운가, 왜 나만 남겨지는가 자책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리더처럼 사람들을 챙기고 다정했으며 무리에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속상하다는 감정을 느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남자니까, 어른이니까, 리더니까란 이름 아래 묻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이 아니라 감정의 방치로 인한 붕괴였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진 건 그의 감정이었고 그 감정을 외면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우리 안의 작은 나를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이 자란 틈을 발견하게 되죠. 그제서야 묻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 그때 진짜 원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였던 건 아닐까? 자기 배신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진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거절을 피하지 말고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혼자서도 괜찮은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아옴입니다. 삶이 진짜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속 암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실망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남긴 말은 달랐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외면했었다. 이제야 나에게 돌아오려 한다. 고립이 아니라 재회였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몰랐다. 이 문장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사랑했는가? 나는 나를 알아주려 했는가? 상처의 진짜 시작은 내가 나를 떠났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진짜 시작은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상처를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이 고백이 가장 깊고 강한 회복의 힘을 가집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관계, 떠남과 받아들임의 기술. 어떤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더 아프다. 하루키, 우리는 끝났다는 걸 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관심 없는 태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끝이 아니라 잠깐의 거리라고 믿고 싶다.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그 사람이 돌아오길. 그 사람이 달라지길. 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나를 바라봐 주길. 하지만 그 기다림은 대부분 나를 비워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버팀이다. 붙잡고 있는 것이 반드시 소중한 것은 아니다. 그저 익숙할 뿐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떠나야 할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 그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상처 위에 얹힌 익숙함 때문이다. 그 사람 없는 일상은 상상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빈 공간으로 인정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억지로라도 채우려 애쓴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빈 공간은 고통스럽지만 가짜로 채운 공간보다 100번 낫다. 불교에서는 공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텅 비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깃들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끈을 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관계 혹은 진짜 나와의 관계조차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때서야 보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무엇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의 감정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나 비난이었고 그녀는 늘 그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말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정은 있으니까요. 그 정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정이 그녀를 수십 년 동안 침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정이 이젠 나를 아프게 하네요. 그때 비로소 그녀는 떠났고 그제서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관계를 지켜야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아닌 이미지를 지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아내, 착한 자식, 배려 깊은 친구, 의리 있는 사람, 그 타이틀을 버리지 못해서 관계 자체가 아닌 역할을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역할을 버리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심으로 관계를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짜 감정으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머무를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용기다. 파울로 코엘료. 떠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론 머무는 것이 습관이고 떠나는 것이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에 건강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인과 7년을 함께 했지만 그 관계는 집착과 통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있어야 그 사람도 안 무너질 거야. 그 말 속엔 미련이 아니라 자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무너짐을 방치하고 있던 겁니다. 그는 결국 그 관계에서 떠나야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우는 일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상 속 관계에 나를 집어넣게 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안아주는 일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 속에서 내 진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비운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시끄럽던 감정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진짜 나가 앉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로 한다. 그 문장은 관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방식으로 살던 과거와 작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워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드디어 진짜 나와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파커 파머, 외로움은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어울린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외로움이 깊은 순간이 사람들 틈속일 때도 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감정.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고립된 느낌.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 그건 단순한 혼자가 아니라 진짜 나와 단절된 상태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다. 틱나탄,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외로움은 때로 삶이 우리에게 내미는 조용한 손이다. 너 자신을 좀 보라는, 관계에 치이고 일상에 묻혀 감정조차 가려진 채 살아가던 나에게 세상이 말없이 알려준다. 이제는 네 차례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한 순간들이 있다. 모두가 잠든 밤, 카톡도 울리지 않는 휴대폰, 비어있는 식탁, 혼자 켜놓은 조용한 조명 아래의 정적. 그 순간들이 불안한 사람은 아직 자신과 친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무섭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동안 튀어나오는 불편한 기억들, 외면했던 감정들, 정리하지 않은 상처들. 그것이 고요 속에서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그 고요를 지나야 비로소 진짜 나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산중에서 긴 침묵 속에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바로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동료들과 관계를 지키느라 늘 바쁘고 충실했다. 그런 그에게 은퇴는 공허함 그 자체였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쓸모를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며 그는 말한다. 요즘 혼자 걷는 시간이 늘었어요. 별일 없이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건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내면의 목소리다. 나도 힘들었다. 그때 참았던 거 사실 아직 아프다. 조금 쉬고 싶다. 이제 나도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될까? 이 소리들은 시끄럽지 않다. 하지만 가장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울림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고독은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칼 구스타프 용. 관계는 때때로 내 안에 먼지를 쌓이게 한다. 내가 아닌 말, 내가 아닌 표정, 내가 아닌 역할들. 그 모든 타인의 흔적들이 내 안에 쌓이고 굳어져 결국 나는 나를 잃는다. 고독은 그 잔해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시간이다. 나의 진짜 감정을 살피고 불편했던 순간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맑은 나를 다시 본다. 나는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다. 이 문장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립이 된다. 의존이 아니라 중심이 된다. 우리는 혼자일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선언한다. 나는 이제 나에게로 돌아간다. 관계의 고통은 타인과의 문제 같지만 그 깊은 뿌리는 언제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번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람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오래 외면해왔던 진짜 나, 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외롭지만 그 자리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되뇌어 보자.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아주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